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글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리랑 결의의 언어의 세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표준말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말은 어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이 표기법이 무시가 되어져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한글을 써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훈민정음의 이 표기법을 다 무시한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국외음악 법칙이라든지 또 두음 법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말의 뿌리를 찾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우리 많은 글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말과 글자가 변형이 되어서 그 발음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지금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뿌리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고요.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질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묻힐 수 있겠죠. 이 점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많은 역사서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역사서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어떤 우리 사대주의 저변의 인식들, 또 주변국 때문에 이런 어떤 역사서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국이나 혹은 또 일본이 어쩌면입니다. 아마 우리 역사서를 이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중국 역사를 왜곡을 하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역사를 날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건 기대치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좀 좋은 역할을 할 위치에 가 있게 된다면 어쩌면 중국이나 일본 혹은 또 저는 대만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 대만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혹은 역사서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 말의 자리는 말의 의미나 그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표준말의 주소입니다. 현 시점에서 표준말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언어의 뿌리를 인정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훈민정음과 동국정음 식의 어떤 발음과 표기를 깊이 연구하고 이걸 발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표준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투리, 고어, 실담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쓰여져 있는 훈민정음, 동국정음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이것을 후세에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어서 한번 역사까지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 한 5,000년 역사 이랬는데, 보니까 이 한글 여행을 공부하다 보니까 5,000년이 아니라
1만 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혹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선현들의 이 찬란한 숨결이 한글 속에는 고스란히 담아져 오고 있다는 점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역사는 왜곡과 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자에도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요. 현재의 이 한글은 진정한 훈민정음이 아닙니다. 1920년에 조선 총독부가 출간한 조선어 사전과 그 다음에 1930년에 한글 맞춤법 이 통일안에서 훈민정음의 원형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원형이 뭐냐? 바로 우리가 고어 혹은 사투리, 실담어, 산스크리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역사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조금 아시고 깨어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한 소중함, 우리 역사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역사 광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은 동북공정을 다 완성해서 만리장성을 어디까지 갖다 놨느냐? 평양까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서북공정으로 해서 임나 일본부 설로 지금 역사의 날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제가 이렇게 이들이 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분명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의 위상을, 이들 국가는 우리 민족의 위상을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국 민족의 위상을 어떻게 하면 평가절하할 수 있는가라고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동북공정과 그 다음에 서북공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위상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워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큰 맏형다운 좀 자세를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는 특히 우리 언어의 영향권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참 이 역사 전쟁 중이지만 우리가 좀 긍정적인 개선의 인식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사관입니다. 이 반도사관을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느냐? 일본이 우리 민족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로서 이게 고착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반도사관을 지워내야 됩니다. 지워내고 우리 조상들이, 선현들이 살았던 역사의 현장, 그게 뭐냐? 대륙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륙과 해양 사관을 우리 민족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와 또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그걸 이제 다물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대륙의 해양 사관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결의가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역사 전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요
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평양이 여기쯤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만리장성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평양이 이 낙랑군의 위치이고 위만조선이 여기에 와 있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논리의 종착점은 뭐냐, 한국이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거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야에 대해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김수로 왕이라든지 가야에 대한 이제 것을 임나 일본 부설로서 주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쯤이 옛날에 뭐 일본이 다스렸던 나라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남쪽과 북쪽을 가만히 두지 않느냐. 바로 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은 한국의 참 아주 그 고대의 모든 역사들을 정확하게 이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의식과 위상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역사에 대한 날조를 과감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하게 되는데 우리의 그 한국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논리나 방어나 아니다 부정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우리 역사학계에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역사 의식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소위 뭐라 그럴까요? 지금 대학가에 있는 교수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교수님들, 또 역사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런 동북공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임나 일본 부서를 부정하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생각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내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결론은 뭐냐? 우리 민족은 대륙과 해양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탁월하고 위대하고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표준말의 실상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하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한글에 담겨진 정신을 간직하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깨어서 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히 계세요.